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13과 한국의 전통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주라는 말은요, 의식주를 여기 보시면 옷이 의고요, 식이 밥이에요. 음식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주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먹고 어디에 살아요, 이런 것들이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통이라고 그러죠. 전통은 그냥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트레디셔널이죠. 자, 먼저 밥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밥은 어떤 것을 많이 먹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진짜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식, 주로 먹는 음식, 메인 푸드가 되겠는데요. 주식은 밥이었어요. 뭘로 만들었죠? 쌀로 만들었고요. 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쌀은 이런 식물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식물은 벼라고 얘기하죠. 벼. 그래서 벼에서 쌀이 나오고 쌀로 밥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밥을 먹고요. 국을 먹습니다. 자, 한국인의 밥상을 보면 밥이 이렇게 있고요. 국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를 다양한 뭐예요? 이것들은 반찬이 있죠. 다양한은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반찬, 다양한 반찬이 있는데요. 다양한 반찬과 여러 가지 반찬을 먹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다의 비슷한 말은요. 땡땡하다. 땡땡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섭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찬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한국인들이 먹는 반찬은 뭐가 있습니까? 나물이 있죠. 나물은 식물로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드는 것을 나물이라고 하고요. 김치가 대표적입니다. 김치는 뭘로 만들어요? 식물 중에서도 배추로 만들죠. 자, 김치를 언제 만듭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때쯤에 만듭니다. 근데 아주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 때는 100포기 또는 300포기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자, 배추가 있는데요. 배추를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을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포기.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포기라는 말은 두 개가 있는데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험 또는 작문 시험을 볼 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김치를 100포기에서 300포기 이렇게 하는데요. 김치를 아주 많이 만드는 것을 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추로 김치를 만드는 일을요. 김치를 만들다 라고도 하고 김치를 담그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이 있고 찌개가 있고 전골이 있는데요. 국은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찌개는 이렇게 물이 좀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전골은 보통 이런 그릇에 있는데요. 이런 그릇에 이렇게 끓이는데 물이 아주 적게 있는 것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거 두 개에 대한 정확한 구별은 다음에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에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장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 있죠? 된장찌개 할 때 된장이죠. 고추장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간장이 있죠. 이건 까만색이죠. 그래서 이런 된장, 고추장, 간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젓갈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장류라고 하고요. 이거는 젓갈류가 있는데 어떤 젓이 있습니까? 새우젓은 돼지고기, 보쌈,
족발. 돼지고기 중에서도 족발 보쌈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오징어젓, 명란젓, 멸치젓 뭐 이런 여러 가지 젓갈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젓 그리고 젓갈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음식들은요 어떻게 만들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책상 위에다가 우유를 여기에다 이렇게 뒀습니다. 우유를요 일주일 동안 두면 그리고 이것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파요. 큰일 나요. 왜냐면요 썩었어요. 우유가 썩었어요. 썩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도 다 썩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썩은 거고요. 만약에 잘 썩다 그러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효라고 얘기합니다. 발효되면 이 음식들이 더 맛있어집니다. 특별한 맛을 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트. 한국 사람들은 요구르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발효, 잘 썩은 음식이 되겠죠. 한국 음식 중에 잘 썩은 음식, 발효된 음식, 발효 음식 중에 장류와 젓갈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음식들은요, 다 잘 썩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집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의 전통집. 자, 한국의 전통집, 집을 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한옥하면 기와집을 떠올리는데요. 기와집 말고 한옥은 두 가지인데 초가집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와집과 초가집이 한국의 전통집 한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은 집인데 기와와 초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와집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이 기와집이죠. 여기 위에 있는 게 기와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다 기와입니다. 자, 초가집은요. 자, 이런 집이 초가집이에요. 여기 다 뭘로 돼 있어요? 풀로 돼 있습니다. 풀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걸 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가 또는 초가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와집과 초가집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통집 한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와집이 있고요. 그리고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과 기와집의 가장 큰 특징은요. 대청마루와 온돌입니다. 자, 온돌은요. 방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자, 여기 공기가 따뜻한 게 아니라 여기 방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것을 온돌이라고 하니까 겨울에 따뜻한 방이 되겠죠. 대청마루는 어디에 있냐면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마루가 있는데요. 여기는 거실처럼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언제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한데 이런 대청마루가 여름에 시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의 특징은 여름에 대청마루 때문에 시원하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온돌 때문에 따뜻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등이라고 하는데 등 뒤쪽을 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등이란 뜻이에요. 등에는 산이 있다. 그리고 앞에는 물이 있다. 물이 옆에 있다. 라고 해서 임수 여기는 물 가까이에 물이 있다. 그래서 배산임수 여기가 집 자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에는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남쪽에 햇빛이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남쪽을 향하다. 그래서 남쪽을 향하는 집, 그래서 남향집. 한국 사람들은 남향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옷을 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전통 옷은 한복이죠. 한복인데요. 먼저 위에 옷이 있고 남자는 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는 바지라고 하고요. 위에 옷은 뭐라고 하냐면 저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어떻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위에 옷이 있겠죠. 위에 옷을 저고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치마,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는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이 양말을 잘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긴 양말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버선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버선을 이렇게 신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외투가 있어요. 외투, 지금으로 치면 코트 정도가 되겠죠. 코트가 있는데 이것을 두루마기, 남자는 두루마기라고 했고요. 여자도 역시 이렇게 코트가 있는데 이것을 장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름은 더워요. 여름은 덥기 때문에 모시라는 옷감 그리고 삼배라는 옷감을 써서 만들었고요. 겨울은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옷감 비단이나 아니면 솜을 활용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불편해요.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되죠. 불편하다, 귀찮다,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번거롭다는 귀찮다, 복잡하다, 불편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복은 지금 번거롭기 때문에 복잡하고 입기 불편하기 때문에 안 입습니다. 그런데 가끔 입어요. 언제 입죠? 명절에 입습니다. 결혼식에 입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때 입습니다.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입고요. 요즘은 경복궁에 놀러 갈 때도 한복을 빌려 입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의 전통 의식주, 그러니까 의, 옷, 식, 밥, 주, 집, 한국의 전통 옷, 전통 음식, 전통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한국의 전통 의식주 1.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한국 음식의 기본은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다. 대체로 이것들을 한 상에 차려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같이 먹는다. 한식은 밥과 반찬을 먹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밥은 쌀을 재료로 하여 짓는 것으로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다. 한국인이 밥을 먹을 때에는 국과 반찬을 함께 먹는다. 국은 보통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서 끓여 먹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 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전골이나 국보다 국물을 적게 하여 끓여내는 찌개를 먹기도 한다. 반찬으로는 주로 채소를 이용하여 만든 나물이나 김치가 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김장이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이다. 김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김치 이외에도 일정 시간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발효 음식이 발달해 있다. 발효 음식으로는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장류나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젓갈류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밥과 함께 국, 반찬을 주로 먹지만 특별히 요리하여 먹는 음식도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불고기, 삼겹살구이, 삼계탕, 비빔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음식은 때로는 밥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별도로 즐기는 음식이기도 하다. 2. 한옥과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는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향집을 선호했다. 한옥에서는 온돌과 대청마루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뉜다. 초가집은 추수한 후에 생긴 볏집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의 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었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일상생활에 입기 편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리하기 1.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한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로 기본 식단은 밥, 반찬, 국이나 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에는 김치, 각종 장류, 젓갈류와 같은 발효식품이 많고 특별한 요리로는 불고기, 삼겹살, 비빔밥, 삼계탕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2. 한옥과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의 형태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과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대청마루가 있고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구분됨. 한복은 한국의 전통적인 의복으로 남자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함. 여름에는 주로 모시나 삼배로, 겨울에는 주로 솜이나 비단 등으로 각각 옷을 만들어 입었음. 자, 지금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자, 우리 줄긋기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한식, 한복, 한옥인데요. 한식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한복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옥은 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의복은 역시 옷을 얘기하는 거니까 2번에서 기억으로, 한국인의 전통 음식 문화니까 1번에서 니은으로, 그 다음에 한옥은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3번에서 디귿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이때쯤에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들다, 담그다 똑같다고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한국의 의식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옷, 밥, 집이죠. 한국 음식 중에는 발효식품, 잘 썩은 것을 발효하다라고 얘기하죠. 발효식품이 많다. 장류와 젓갈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한국의 기본 식단은 밥, 국, 반찬. 네, 맞습니다. 한복을 입을 때 남자만 버선을 신는다. 아니요. 남자도 여자도 모두 버선을 신습니다. 버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긴 양말입니다. 양말. 지금의 양말은 옛날에 버선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눈다. 기와집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초가집은 이렇게 풀처럼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집과 초가집은
지붕 요 위에 있는 것들의 재료에 따라서 바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신는다. 자, 오늘은 13과 한국의 전통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14과에서는요.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